건강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3시 32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67인데요. 예, 67 되셨고요.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상담 나눠보실게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예, 무릎 안쪽이, 예, 양쪽이 다 거기가, 양쪽이다. 예. 예, 이렇게 두툼하니 살이 생기는 것 같으면서, 알았어요. 그쪽이 자꾸 뻐근하니 걸으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러시구나. 이게 좀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 1년은 안 되셨나요? 예, 1년 안 됐어요. 예. 혹시 좀 병원 다니시면서 약도 네. 좀 먹고 좀 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예. 파스만 붙이고 동네 파스만, 병원 예.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서 예, 그러셨구나. 지금 그냥 있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좀 뭐 밖에 좀 활동 많이 하시나요? 아, 집에서 살림만 해요. 살림하시고 예. 예, 아마 좀 어머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무릎 안쪽으로 좀 튀어나온 게요. 네. 아마 대부분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진행되면 예. 오다리가 되거든요. 이 오다리가 되면은 그게 좀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상하게 안쪽으로 살이 없었는데 살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뼈가 휘면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지금 병원을 아마 그래도 이렇게 자주 안 가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상태를 좀 확인하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다행히 아주 증상이 아주 심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요. 관절이 어느 정도 보존돼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좀 드시고 주사를 맞고 하시면은 아마 좀 네. 지금보다는 많이 편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맞아도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저기 좀 이제 그 병원에 가실 때는 좀 이제 관절을 좀 전문으로 하시는 데를 가시는 게 왜냐하면 치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치료를 놓고서 어느 게 제일 좋을지 그걸 이제 그걸 보시려면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병원, 관절 전문 병원을 좀 찾으셔가지고 기본적인 검사라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혹시 큰 데로 가는 게 낫겠네요. 예?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예, 병원을 좀 큰 데로 가야 되느냐고요. 큰 병원, 원장님 전문 병원이면 뭐 규모가 상관없어도. 예, 뭐 사실 병원이 뭐 아주 대학병원 뭐 꼭 그렇게는 안 가셔도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는 뭐 작은 병원도 찍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이 좀 남아 있는 분이면은 좀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정밀 검사까지 좀 가능한 대로 대부분 이제 관절 전문하시는 데들이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쪽을 일단 가보시는 게 아마 그 여러 치료 방법도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머니 혹시 지금 걷는 데는 불편한 건 없으신 거예요? 걷는 데는 좀씩 걸기는 거는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올라올 때가 왼쪽 무릎이 네. 뚝딱뚝딱 소리가 나면서 아프더라고요. 그 원장님 그 점점 심해지게 되면 특히 오다리 그러니까 이게 관절염이 점점 심해질 때 심각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술을 조금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린 게 먼저 이제 검사를 좀 해보셔야지 그 단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오다리도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고 이제 걸을 때 이제 걷거나 계단 다닐 때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신 거 보니까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다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하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관절이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좀 아프기 시작하고 하셨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뼈 주사 맞고 연골 주사 맞고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아까 어떤 증식 치료라든지 PDRN 주사 뭐 이런 걸 맞아서 훨씬 더 좀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통증이 심하진 않으신데요. 혹시라도 진행 단계가 좀 많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 병원 빠르게 좀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진단부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61세요. 61세. 그렇다면 한창 활동하실 때인데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남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남자인데요. 예. 저기 일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아이고. 아, 예. 뒤쪽에요, 뒤쪽에. 예. 왼쪽 뒤쪽에 끊어졌는데 그거를 수술을 했거든요. 예. 수술을 했는데 발등이 안 움직여요, 발등이. 아. 등이 아.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예. 발등이 움직이질 않아갖고 발을 이렇게 전체를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 그럼 인대가 끊어진 부위는 어느 쪽이에요, 어머니? 무릎 왼쪽이요, 뒤쪽인 거예요? 무릎 뒤쪽? 무릎 뒤쪽. 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근데 어머님 경우가 아니고 예, 남편이에요. 남편분이 예, 아유 그러시구나. 그때 뭐 십자인대가 혹시 끊어졌다고 그러던가요, 병원에서? 아니 십자인대는 아니고 예. 저기 뒤쪽이 아무튼 뒤쪽이라 그랬어요. 뒤쪽이에요. 무릎 뒤 앞쪽이 아니고 뒤쪽. 그러면 이렇게 발목을 제끼는 걸 못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제끼는 게 안 된다고요? 가만 그 발등 아유. 그 위에가 움직이지를 못해 걸을 예. 때 쩔렁거리면서 발을 전체를 다 들으면서 걸어요. 거기가 발등이 안 움직여갖고 딱. 그렇군요. 예. 아마 저기 다치실 때 신경을 좀 다쳤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저기 수술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잘 걸었어요. 거기. 근데 수술한 후에 예. 그게 등이 안 움직여서 지금 쩔렁거려요. 예. 그러니까 인대가 다쳐서 수술할 때 혹시 신경도 같이 다쳤다고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 소리는 잘 안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날 거라고 그냥 예. 좀 시간이 지나면 날 아유. 거라고 그랬대는데 지금.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몇 달 정도? 예. 5월 달에 했거든요. 5월 25일에. 예. 일단 아마 저기 지금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건요. 그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제 발목을 움직이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마 그 신경이 좀 이제 마비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네. 아직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오래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그 신경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걸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원인을 좀 정확하게 일단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치료는 이렇게 지금 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도수 치료요. 네네. 예. 도수 치료도 받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예. 지금 그러는 중인데 이게 도수 같은 거 치료 받아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만약 신경마비라 그러면요. 신경이 회복될 때를 저희가 보통 대비해서 미리미리 치료를 하거든요. 근육이 말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수도 하고 재활도 받고 전기 자극도 받고 그런 치료를 보통 같이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기다려도 안 되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큰 병원에서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어느 정도 기한을 좀 두면 될까요? 신경이 회복되기까지 이게 좀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은 약 3개월 정도 됐으니까 최대치로 어느 정도?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는데요. 보통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잘 회복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회복돼서 분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기간이 어떻게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이도 많을 것 같고요. 좀 예우를 지켜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전문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27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군요. 목소리가 워낙 중후하셔서 27살이면은 예, 저보다도 동생이신데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무릎이 아프게 되셨는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혹시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예. 몸을 좀 많이 다쳤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군병원에서 예.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예. 이게 제가 전방부대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게 그렇죠. 여건이 만만치가 예. 않아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제대를 했거든요. 예. 아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무시를 하고 군 생활을 끝나고 취직을 했는데 예. 어깨 관절이 나가가지고 일을 그만뒀어요. 아. 그래서 그거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 왜 무릎이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근데 웃을 때가 아닌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무릎이 삔 줄 알고 예. 그냥 좀 있었는데 예. 이 가면 갈수록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이 계속 걷기가 잠기더라고요. 힘들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큰 병 가서 찍어보니까 예. 내측 바늘판이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찢어졌군요. 네.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27이에요, 원장님. 27살. 예. 예. 네.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벌써 이제 무릎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반월 연골판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좀 이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좀 활동을 하게 되면 막 무릎이 많이 물이 차고 그런 게 자주 생기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연골판 찢어진 게 의사분 말로는 찢어진 부위랑 이제 무릎이랑 연골이랑 맞닿으면서 이게 계속 통증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뛰는 게 안 되시고. 뛰는 게 아예 안 돼요 지금. 그 저기 뭐 약이나 주사를 맞으면 좀 아픈 게 좀 덜해지고 그런 게 있나요? 주사는 아직 안 맞았고요. 그냥 약만 먹고 있는데 이게 의사분 소견으로는 그냥 좀 긁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긁어내면은 어찌됐든 연골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수술을 받더라도 이 연골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발전이 남들보다 좀 빨리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단지 그걸 파열된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 권유하고 했을 때 MRI 검사를 하셨을 텐데요. 그 MRI 모양을 보면은 좀 이제 전문가들이 좀 보면은 대략 어떤 모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고 수술이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 검사 결과를 좀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 뭐 새로 검사를 하시던데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가셔가지고 좀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젊고 파열된 부위가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 같지 않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주사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를 해서 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능성들 다 열어두고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요. 전문으로 하는 여러 병원 가셔가지고 또 이제 무릎을 아주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그분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치료를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7살 아주 창창한 청년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요즘 운동도 워낙 익스트림 스포츠나 운동하면서 무릎 손상 빨리 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전문, 무릎 관절염 관련해서 전문의가 있는 병원 찾으셔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법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수술 치료법인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이라는 구조물은 한번 다치면은 자연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다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사진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관절이 이렇게 벗겨지고 다쳐가지고 이게 이제 벗겨졌는데 이게 다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네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이렇게 파열되고 결손된 부위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줄기세포가 주위 조직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네네.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그 재생이 안 되는 관절 연골이 다시 생기고 재생이 되는 그런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아무래도 비수술 치료법인 만큼 부담이 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뭐 특징들, 일상 복귀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인공관절과는 달리 자기 관절을 그대로 잘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나이나 손상 정도에 상관없이 관절염인 경우에도 뭐 다쳐서 생긴 분도 모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자가연골 이식술도 있는데요. 자가연골 이식술과는 달리 한 번 시술로 이거는 연골 재생이 가능하고요. 오. 그리고 이식술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면 큰 절개 없이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이미 만성 질환으로 큰 수술에 대한 위험이 있는 분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술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고 또 병증의 단계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기 예.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주로 어떤 무릎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받으면 효과가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이 닳았던 분도 받을 수 있고요. 젊은 분들도 운동하다가 다쳐서 생긴 이런 관절 연골 손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뭐 보존적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다음 치료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치료고요. 네. 그리고 자기 관절을 계속 쓰고 싶어서 인공관절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자기 관절을 계속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줄기세포 이식술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네. 고령이라든지 만성질환으로 큰 수술에 위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